네, 오늘은 경민님이 이제 신규 참여자분 중에 와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박수. 그, 7시 40분까지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핵심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미션들 관련돼서는, 단톡방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하는 걸로 할게요. 송이님도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그 챌린지 안내 잠깐 하고, 우주 생활비 시스템을 만드는 거, 요거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이에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가계부 양식뿐만 아니고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번 11월 달에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계부의 개념에서 우리 365일 자동조합 시스템 가계부의 그런 개념과 원칙과 이런 것들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안내를 드리면 일정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까지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3종 시스템 워밍업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 다 하셨나요? 경민님, 송이님, 네.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네. 카페에 이 워밍업 토요일, 일요일부터 인증을, 네, 시스템 만든 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가계부 기록해서 인증하는 것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모임은 우리가 월말 결산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11월 26일, 우리 인증 마지막 날 아침 7시에 네,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머니수다로 가계부 습관 만드는 것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이야기하는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고 우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거 시스템 안에서 매일 돈과 대화하면서 가계부를 쓰셔야 되고요. 주말에는 고정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월급날이 다르기 때문에 주간 결산하는 날이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주간 결산을 하고 남는 돈, 잔액이 생기면 그것을 세이브, 돈을 모읍니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 할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 월말 결산 후기, 네, 26일 날 마무리 모임하고, 네, 월말 결산 후기를 작성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월말 결산 후기를 종이에 가계부에 먼저 작성을 하고 그 엑셀에 연간 결산하는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11월 한 달 동안 해보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페이백 되는 거 아시죠? 하루하루 가계부 인증을 자정이 되기 전 11시 59분까지 인증한 것에 대해서 1,000원을 쌓아 넣었다가 환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월말 결산 하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22,000원을 환급해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가입하신 카페에다가 매일 가계부 쓰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 편성은 6일 날 저희 장영미 님께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응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왕은 각주에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제가 1대1 전화 코칭 30분 하는 걸로 할 테니까 네, 정민님하고 송이님도 꼭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11월 마지막 날 변화와 목표 쓰기는 이제 채팅방에서 하도록 할게요. 월 목표를 쓰고 저희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 살기 금액 정하고 5주 생활비 시스템을 만드는 워밍업 미션을 내일까지 드릴 건데 어느 게시판에 올리냐? 여기 하루 살기 금액 5주 시스템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3주 동안 매일 가계부 쓰기 여기 게시판에다가 매일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원래는 가계부를 미리 쓰는 작업을 할 건데
그거가 지금 오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근데, 요거 11월에 예산을 한번 세우고, 여기 이렇게, 월말 결산표에 보면은 예산 금액을 적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에 채워 넣고, 네, 11월 6일 날까지 채워 넣고, 인증하고, 실제로 11월 26일 날 월말 결산 후기 그 우리 마무리 모임 하고 나서는 이 결산 칸에다가 그것을 채워서 서로 예산 대비 결산, 실제 지출한 게 얼마나 차이가 생겼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가계부를 여러분, 정민님, 송이님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가계부를 언제 쓰세요? 가계부는 언제 쓰는 겁니까? 가계부. 돈을 아껴보고 싶을 때. 송이님,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돼요. 돈을 아껴보고 싶을 때, 네, 가계부를 찾게 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매달 가계부를 기록할 때, 네, 맞아요. 돈을 아끼려고 우리가 가계부를 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죠. 마음을 갖는데, 그 매달, 매일, 매주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11월에 가계부 지금 혹시 쓰신 분 있으세요? 11월 달 가계부 기록 시작하신 분 아직 안 하셨어요? 경미님? 송이님은 어떠세요? 아직이요? 네. 이게 차이점입니다. 가계부는 미리 쓰고 시작할 수 있어요. 미리 쓰고 시작해야 돼요. 네. 11월 달에 가계부가 네. 미리 쓰여져 있어야 돼요. 절반 이상은 이미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 돈을 쓰는 건 식비, 외식비,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은 돈을 쓰기 전에 저희가 머니스타라고 하는 돈과 대화하는 걸 통해서 살지 안 살지, 뭐가 필요한지, 꼭 지금 필요한지, 정해서 매일 지출을 하면 그때그때 매일 가계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항목 이외에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의료비부터 기타 지출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특히 이 민트색 있는 주거, 공과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양육비 이 내용은 매달 지출이 반복돼요. 언제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네, 어디에 얼마가 나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에 미리 적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365일 자동절약 시스템 가계부를 쓰시는 영민님과 저는 그 이 항목 이외에 경조사, 교통비, 임의용비, 용돈, 후원, 문화생활비, 기타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을 고정비화합니다. 예산을 딱 이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계부는 이렇게 미리 네, 절반 이상이 채워져 있죠, 지금. 미리 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고정비 내용을 11월이 지금 11월 오늘이 4일이죠. 4일이 됐는데 아직 쓰여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11월 달에 예산을 세우는 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경민님, 송이님, 어떠세요? 이렇게 채워져 있나요? 이 부분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아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채우는 것을, 워밍업 기간, 이번 주 토요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월 결산표에 예산 칸을 채우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앞장, 네, 요거예요. 이거 이따 채팅방에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네.
이 모든 항목에 고정되어 있는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잡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형광펜으로 있는 이 숫자가 이 항목에 각각의 개별 항목에 예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입부터 기록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경미님, 송이님의 가계부 양식에 이 소득, 수입, 금액을,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 칸이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이번 달 11월 달에 소득, 11월에 입금될 소득은 뭐 25일, 20일일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10월 25일, 10월 20일에 들어온 돈이 여기에 소득에 잡혀야 되겠죠. 그 돈을 가지고 11월을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급여, 소득,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당,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프리랜서이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혹은 요즘은 사이드 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수입, 그리고 상여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요. 수입이 들어왔으면 가장 먼저, 네, 빚을 갚는데 나가는 게 얼마인지, 그리고 저축으로는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수입이 우리는 꽁돈이다. 그냥 생긴 여윳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네, 여윳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다라고 뇌가 작동이 돼요. 그게 아니고 부수입이 생기면 요거는 비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거다라고 네, 우리가 회로를 다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비정기 수입으로 들어온 게 바로 비정기 저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가계부를 미리 쓰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건지. 각 항목에 예산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예산 금액을 정하고 시작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각 항목에 언제, 어디에 얼마가 나갈지, 네,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합계를 더하면, 네, 그게 바로 예산 금액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경민님, 송이님? 파란색 볼펜으로 써져 있는 것들 보이세요? 이거는 언제 어디에 얼마가 나갈지 확실하게 매달 반복되는 거예요. 변동 없이. 그래서 파란색 볼펜으로 미리 가계부를 쓰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필로 쓰여져 있는 부분은 내가 얼마만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죠. 그래서 연필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거비 공과금, 관리비 이런 내용이 되겠죠. 월세나 뭐 임대료, 그리고 용돈, 양가 부모님이나 부부, 그리고 보험.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한 달 얼마 나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다 기록해서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정리해 보는 거 하시고 여기에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매달 교회에 헌금을 하시거나 11조를 내거나 하는 걸 후원으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단체에 후원하는 금액이 있어서 여기에다 넣는 거고, 요거가 개념이 좀 달라요. 교재비. 교재비 하면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민님, 송이님,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교재비 하면, 음, 사회생활,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 드는 비용, 책구입, 오케이. 책구입으로 생각하셨군요. 오케이. 송이님의 책구입은 꿈지출, 이따 나올 거거든요. 거기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 경미님이 생각하는 이 사회생활이 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쓰는 돈이 교재비다라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쓰는 가계부에서는 이 교재비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회비. 시댁, 친정, 매달 얼마씩 모으는 그 회비, 그리고 어떤 뭐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매달 회비를 내는 것들, 계모임, 뭐 이런 성격의 것들, 돈을 여기 교재비에 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의료비, 경조사,
의료비, 경조사 제가 별표하는 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꾸민비, 임의용비, 문화생활 여가비, 기타비. 의료비는 예산 세우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금액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경조사비도 똑같고요. 다른 항목들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내용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거부감이 별로 없으시죠? 그쵸? 근데 의료비 5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근데 어디에 얼마가 나갈지, 누가 어떻게 아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5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정해놓고, 만약에 이번 달에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어요.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한 달을 지냈어요. 그러면 이 5만 원을 어떻게 되는 거죠? 5만 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5만 원 세이브가 되면 우리 그 푼돈 목돈 통장을 만들고 시작하는 걸 할 텐데 거기에다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달에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뭐 감기가 걸리고 수학과를 가고 해서 5만 원 이상의 지출이 한 8만 원이 지출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세이브된 통장에서 3만 원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예산 금액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 예산 금액이 이 의료비 항목에 예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생활비 통장에서 네, 잠들어 있다가 스리슬쩍 마트에 가서 장볼 때 네, 써버리게 돼요. 그래서 각 항목의 예산을 책정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항목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매달 결산하면서 남는 이 돈은 네, 세이브 통장에 모아놓는다. 적립한다. 그래서 여기 별표한 항목들 보이시죠? 교통비, 꾸민비, 문화생활 여가비, 기타 지출. 여기에 기준 금액이 다 있어요. 예산 금액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언제든 초과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초과됐을 때 또 여기에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경조사도 30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친정 방문하는 거 딱 20만 원 하고 나머지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을 갈 걸 좀 여유 있게 10만 원이 남아.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30만 원 대비 20만 원 지출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남죠? 그러면 20만 원도 네, 세이브 통장에 네, 보내놓는 거죠. 결산하면서. 그리고 다음 달에 만약에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있고 뭐 있고 해서 3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된 고정된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걸 초과했을 때는 지난달 혹은 지난달, 지지난달에 남는 예산을 세이브 해놓은 거기에서 네, 빌려올 수 있다는 거죠. 내 돈에서 그냥 내가 빌려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에서 빌려 쓰는 게 아니고. 그 항목별로 구분해 두지는 않아요. 구분해 두지는 않지만 뭐가 있냐면 네, 통장 쪼개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응. 그렇지만, 네, 요거는 조금 뭐 다름에 좀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 넘어갈게요. 음, 네, 어,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주석, 이거 글씨 쓴 거 없애는 게 안 되네. 지금 좀 지저분하지만 화면이, 네,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그리고 송이님이 이야기한 책을 구매하고 강의를 듣고 우리 이번에 세이머니 챌린지 참가비를 내고 한 것들은 요 꿈지축 항목, 네, 자기계발 항목 여기에다가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민님이 이야기한 사회생활에 드는 비용 요거는
본인의 용돈으로 따로 책정해서 내 친구나 지인이나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하는 건 내 용돈 안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용돈도 10만 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아셨죠? 아, 네. 음, 아, 음, 네, 됐어요. 네. 이렇게까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나요? 각 항목의 예산을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셨죠? 송이님, 경미님? 그래서 토요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뭘 하시면 된다? 네. 각 항목에 이렇게 지출될, 네, 내용과 금액을 한번 적어 보시는 거, 쫙 적어 보시는 거. 그게 곧 가계부를 미리 쓰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 기존과 다른 개념, 그리고 그것이 곧 예산을 세우는 거랑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가계부를 미리 절반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일 돈을 쓰는 이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일주일 단위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의 급여날에 맞춰서 5주 시스템 만들 거고 그 날짜별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집이 집밥을 많이 하는지 외식을 많이 하는지 생필품을 쟁여놓는 집인지 알 수 있죠. 한눈에. 그쵸? 보이나요? 이 집? 네. 그렇게 해서 월 결산에 내일까지 해서 예산 여기에 칸을 미리 가계부를 쓰고 시작하고 월 결산하면서 마무리 모임 때 이 결산 금액을 여기 칸을 채우면 비교가 딱 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미리 가계부 쓰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5주 생활비 시스템 워밍업 미션을 내일까지 꼭 하시고요. 그렇게 가계부를 절반 이상 써놓고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매일 여기 머니수도 하면서 식비, 외식비, 생필품 요거 기록하고 인증을 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무리 모임 때 결산 피드백 함께 하고 연간 결산 엑셀 시트에 네, 채우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거 바로 들어갈게요. 필기구가 옆에 있어야 돼요. 송이님하고 경미님은. 필기구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앞에서 각 항목의 예산 금액을 정하고 잔액이 남으면 네, 어디에 넣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푼돈, 목돈, 통장 만드는 거 여기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잠들어 있는 통장을 깨우시면 돼요. 그것을 푼돈 목돈 통장, 뭐 세이브머니 통장이라고도 하고 예비비 통장이라고도 하고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각자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네 이렇게 있던 통장을 활용하시든 해서 별도로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별도로 만들어서 뭘 할 거냐? 주간 결산을 하면 이렇게 잔돈이 남아요. 저는 11,120원이 남았네요. 그럼 이 돈을 이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쌓아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송이님, 경미님? 매주 결산하고, 매주 결산을 하셨었나요? 매주 결산하고 잔액을 이렇게 따로 모으셨나요? 안 했죠. 안 하고 아마 그냥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한 뭉텅이로 놓고, 한 덩어리로 놓고,
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남았다는 것은 가계부를 쓰셨다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따로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 송이님 카드로 생활하셨어요. 그러면 더 안 보이셨겠다. 그쵸? 응. 그냥 생활비 통장에 아니면 신용카드로 생활하기 때문에, 네, 이 돈들이 그냥 새어 나갔을 거예요. 어디로 새어 나갔을까요? 주로 어디로 새어 나갔었어요? 송이님, 경미님?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주로 어디로 그 돈이 다 사라졌을까요? 진짜 모르겠나요? 먹는 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명품 사셨을까요? 다이소 가서 사셨을까요? 음, 네, 맞아요. 잘 모르게 우리가 네, 그 돈들을 다 어딘가에 썼어요. 맞아요. 다 썼으니까 없죠. 그쵸? 맞아요. 경민님 말한 것처럼 아마 먹는 걸로 많이 썼을 거예요. 네. 마트, 마트에서. 먹는 걸 쓰든 아니면 입는 걸 쓰든 어디에든 썼어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사라지지 않게 우리가 가두자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이브머니 챌린지에서는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고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들어서 그 사라져 갔던 돈들을 이렇게 꽉 모으는 작업을 할 텐데 여기 채팅에 남겨주세요. 뭐냐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경민님과 송이님이 여기 한 달에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는지 여기 한 달 예산에서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채팅에 남겨주세요. 한 달에 식비, 외식비, 생필품 얼마를 지금 쓰고 있나요? 100만 원 초과. 네, 100만 원 초과로 살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송이님, 송이님 얼마를 쓰실까요? 잘 모르겠다. 150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초과면 한 3만 5천 원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아니면 4만 원? 4만 원 살기? 네. 3만 원, 지금 3만 원 살기 하세요, 송이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만 원 살기를 예로 우리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식비, 외식비, 생필품을 3만 원으로 산다고 하면 한 달에 105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5주로 한 달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의 예산이 21만 원. 그리고 하루로 쪼개면 3만 원 살기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여날 지금 두 분 다 제가 요거 신청서 보니까 급여날이 남편의 급여날과 본인의 급여날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요거를 잡아드릴게요. 남편의 급여가 혹은 내 급여가 고정비를 지출하는 데 쓰시나요? 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아니면 누구의 월급이 고정비, 대출을 갚고 공과금을 내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하는데 돈을 쓰는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고정비는 누구의 월급으로? 고정비는 누구의 월급으로 지출하는가, 관리하는가. 아이고. 송이님 월급으로. 오케이. 그리고 경민님. 경민님은 누구의 월급으로 고정비가 나가게 지금 되어 있나요? 남편의 월급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경민님은 고정비가 되어 있으면, 본인의 월급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경민님은 그러면 17일. 그리고 송이님은 남편의 급여일인 10일.
이 5주 생활비 시스템을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날을 기준으로 7일 단위로 한 달을 5주로 쪼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5주 생활비 시스템 워밍업 기간 동안인 내일까지 요거 만들어서 인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따 채팅방에 올려드리긴 할 텐데 지금 하세요, 작업을. 17일부터 7일 단위로 이렇게 5개의 일정을 지금 채팅에 적어주세요.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각자 여기 적어드린 날짜를 기준으로 7일 단위로 5주 일정을 적으세요. 할 때 중간에 30, 31일이 껴있을 경우에는 31일까지 카운트해서 네, 적으시면 돼요.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리고 31일 1, 2, 3, 4, 5, 6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채팅에 지금 종이에 먼저 쓰시고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매주 같은 금액이 입금되게 설정을 할 거예요. 매주 같은 금액이. 그러면 마지막 5주 차에는 한 3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금액이니까 1주, 2주, 3주, 4주, 5주 다 동일한 21만 원의 주간 예산이 들어오면 5주 차에는 조금 여유가 있죠. 넉넉하죠. 그래서 이때 외식을 하시거나 혹은 생필품을 구입해 놓으시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날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핵심은 이 빨간 글씨 보이세요? 네. 이 날짜가 다음 주에 예산이 입금되게 자동이체 설정을 할 거예요. 10일이, 네, 맞아요. 10일이 급여 요거 5주 생활비 시스템 시작하는 날이라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송이님은 보세요. 지금 여기 4주 차에 있는 거예요. 그쵸? 4주 차에. 4주, 5주. 그래서 10월의 결산이 다음 주 중에 10월의 결산이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송이님. 그리고 10일부터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이렇게 11월까지 하시고 12월 네, 9일까지 해야 송이님은 딱 한 달의 돈의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경민님 같은 경우도 지금 3주차, 3주차에 네, 되는 거고 다음 주면 4주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가계부를 한 달 이렇게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딱 적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가정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네, 한 달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그거 아셨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뭘 해야 되냐? 요 빨간 날 다음 주 예산이 들어오게 자동이체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인증합니다. 5주 생활비 시스템을 만들고 이 일정별로 그리고 매주 돈이 입금되게 자동으로 이체 설정을 한 것까지 인증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어디에? 여기 하루살기 금액 5주 시스템 게시판에. 음, 맞아요. 송이님 월급날이 5일이에요? 아, 5일이다. 근데 남편 본인의 월급으로 고정 지출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월급이 들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식비나 뭐 이런 변동 지출을 하신다고 해서 남편의 월급으로 기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의 월급에서 식비나 외식비, 생필품을 관리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다시 5주 일정을 적으시면 돼요. 송이님. 5일을 기준으로. 아셨죠? 5, 6, 7, 8, 9, 10, 11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네, 첫 번째 이렇게 1주부터 5주까지 일정 이렇게 일자 적은 거 한 장 그리고 이렇게 그 일정에 맞춰서 다음 주 예산이 들어오게 자동이체 설정한 거 인증하시면 돼요. 어디에? 하루살기 금액 5주 시스템 게시판에. 아, 프로, 김프로님, 세이브박스에 한 번에 넣어두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매주 자동이체로 매주 5주 동안, 한 달 동안 매주 예산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자동이체 설정하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주 생활비 시스템은 기존에 그냥 생활비 세이브박스 한 곳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매주 일정한 예산이 들어와서 그 금액으로 사는 시스템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김프로. 그래서 세이브박스에 넣어도 토스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토스 통장에서 어, 아니, 본인의 생활비 통장에서 토스 통장으로 매주 그 일자 있잖아요. 빨간 날. 그날 토스 통장으로 이렇게, 네, 입금되게 5주 생활비 시스템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 토스 통장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로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경민님 어떠세요? 카카오뱅크를 쓰시는 거죠? 네. 보통 월급은 그냥 저는 국민은행에 있어요. 아, 월급을 카카오뱅크로 넣으세요? 그러면, 아, 경민님은 다른 통장 혹시 있으시죠? 다른 은행 통장 있으시죠? 그럼 카카오뱅크에 경민님이 정한 그 일정 있죠? 5주 생활비 시스템 일자. 거기에서 빨간 날을, 네, 5번 다른 통장에 5주 생활비 시스템을 개설해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 그 5주 생활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자동이체 설정을 하시면 돼요. 카카오뱅크에서 5주 생활비 통장 여기에 5번 이렇게 자동이체 될 수 있게 설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네. 아셨죠?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통장에 넣어두고 그냥 네, 장 보러 가고 이것저것 섞여서 돈이 새어나가는 걸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5주 생활비 시스템에 맞춰서 네, 통장을 이렇게 자동이체를 네, 분리해서 매주 결산하면서 돈이 남는 게 보일 거예요. 보여요. 주간 결산하고 돈이 남으니까. 그걸 다시, 네, 세이브머니 통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 통장이나 이런 거에다가 보내서 모으는 거예요. 송이님이 카드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카드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우주 생활비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매주 정해진 예산 21만 원이 들어오게 설정 가능하세요, 송이님?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건, 현금이 조금 여유 있어서 우주 생활비 시스템을 이렇게 별도로 독립시켜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니에요. 아직은 좀 힘들어요. 네. 솔직히 좀 힘들죠. 그러면 송이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우주 생활비 시스템 일정 정한 거 있죠. 요거는 요거는 인증하시고요. 두 번째 뭘 인증하시면 되냐면요. 신용카드 앞에 견출지에 견출지에 하루 살기 금액 적고 신용카드 앞에 붙이세요. 그걸 하시고 신용카드 결제 통장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
인증해 주세요.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신용카드 결제 통장을 분리해서 그냥 기존의 생활비 통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송이님? 어떠세요? 그럼 신용카드 결제 통장을 따로 분리하거나 주간 결산하고 남는 돈을 모을 통장 새로 개설. 토스나 카카오뱅크.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통장에서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그 이 통장에서 지금 신용카드를 쓰시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송이님은 다른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그리고 식비, 외식비, 생필품 우리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냉장고 파먹기를 하면서 11월 동안에는 카드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거. 그래서 목표는 송이님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카드비 결제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목표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한도 채우는 건 한도는 고정비. 고정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관리비, 보험료, 아이 학원비, 주유비. 요걸로 채우세요.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최소화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가 지금 11월 한 달 만에 영원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송이님은 11월, 12월, 1월 최소한 3개월은 이 시스템, 그 5주 생활비 시스템을 잘 따라 하시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영원으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짜 월급에서 현금 흐름 안에서 5주 생활비 시스템 매주 예산이 입금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아셨나요? 네. 그래서 중간에 12월에 상여금이 나오거나 다음 1월, 2월에 설 연휴 명절 때 상여금이 나오면 뭘 해야 된다? 신용카드 결제, 선결제를 해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민님은 네, 신용카드부터 없애야 돼요. 네. 아, 네, 알겠어요. 주말에 미션이 빡빡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경민님은 일단 오늘 그 5주 생활비 일정 체크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먼저 인증하시고 자동이체 설정하는 거 인터넷 뱅킹 하시면 요렇게 네, 만드는 거는 네, 카카오뱅크에서 다른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을 어떤 통장으로 할 건지 정하시고 요거 하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지방에 가서 네네. 그러면 일단은 하는 데까지 5일까지 하시고요. 일단 인증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영미님하고 저랑 해서 댓글로 피드백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수정하시는 걸로. 네, 오늘 지방 내려가시는 길에 떤 통장으로 할지 좀 고민해서 나눠봐 주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이제 살기 3만 원이 딱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돈과 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꼭 필요한 게 뭔지, 나중에 산도 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냉동실, 냉장실, 찬장, 팬트리 이런 거에 네, 다른 대체품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냉장고 파먹기 해야 돼요, 송이님은. 11월 한 달 동안. 아셨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소비한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돈을 쓰고 나서 가계부에 우리가 매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소비가 만족스러운지 아쉬운지 요거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계부 쓰는 거예요. 보시면, 저도, 가계부에다가, 네, 오늘 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뭘 사야 되지? 뭐 이렇게 적게 되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재고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파프리카, 애호박이 있고, 당근하고 양파가 2분의 1개, 4분의 1개 남았어. 근데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계획이, 아, 양배추 하나 사거나, 아이들 고기. 이렇게 사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다음에 뭘 사면 될지 계획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출하고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건 뭐고 아쉬운 건 뭔지. 저는 분홍색이 만족스러운 거고 이렇게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쉬운 거예요. 8일날 비엔나 소세지를 사고 10날 또 소세지를 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소세지를 산 것이 아쉽다. 라고 적었고, 아, 요거 사는 거 안 먹는 이만 못하지 않을까라고 유유 남겨뒀죠. 그러면 다음에 똑같이 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음, 마트에 갔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네. 자연스럽게 내가 만족스러웠던 소비를 네,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만족스러운 소비를 계속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돈을 가치 있게 쓴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어떤 것에 소비할 때 만족스러운지 그 빈도를 네, 높여가는 거. 그리고 돈의 감정을 이렇게 말풍선으로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의 점수도 매겨보는 거예요. 23일의 무지출은 5점인데 27일의 무지출은 0점입니다. 왜 그럴까? 첫날, 네, 풍요롭게 냉장고를 채워서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무지출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점이에요. 근데 다음날 3일 연속으로 조금씩 뭔가를 샀죠. 봤더니 뭐예요? 잔액이 11,860원. 하루 10,000원 살기를 해야 되는데, 남은 날은 이틀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7일은, 네, 쟁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고 무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0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네, 계란, 우유, 햄, 이렇게 행복한 소비를 하고, 그렇게 사고도 1,400원이 남았어. 그러면 예전에 1,400원과 지금의 1,400원은 느낌이 어떨까요? 선생님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 1,400원이 되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돼요. 응, 맞아요. 행복해요. 아마 송이님은 11월에도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 눈으로 뭔가 이렇게 바로 잔액이 남아서 통장에 쌓아놓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뭘로 확인하시면 되냐면 하루 살기 3만 원, 일주일에 21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정하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1,400원이 남았다. 아니면 몇만 원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 다음 달에 카드 결제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카드값 결제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 점점 신용카드가 영원으로 사라지고 있어. 신용카드를 없앨 수 있어. 요 목표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한 3달은. 아셨죠? 이렇게 매주 결산하고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네, 자연스럽게 이 푼돈이 아니게 돼요. 왜냐면 이 푼돈이 쌓여서 목돈이 되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쓰는 돈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해빙이 절로 돼요. 네. 그래서 뭘 하실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가계부 쓰는 거 인증하는 모임인데, 가계부를
몇 시에, 어디에서 쓸 건지 정하는 걸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최소 3달 동안 카드 결제금, 네, 줄이는 프로젝트로 송이님 목표를 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송이님 가계부 몇 시에, 어디에서 쓰실 건지 채팅으로 남기시면 돼요. 아, 오케이. 네, 저는 아침 5시 반에 제 책상에서 씁니다. 송이님은 오전 9시, 네, 회사 출근하자마자 전날 돌아보면서 가계부 쓰는 것도 좋네요. 그러면 송이님은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매일 아침에 쓰니까 6일 날부터 우리가 인증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송이님은 일요일 날 지출한 내역을 월요일 날 아침에 9시에 기록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카페에 인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밤 11시 59분 이내까지 하셔야 되니까 가계부 회사에서 적고 바로 사진 찍어서 그거 올리시면 돼요. 뭐 얼마나 막 대단하게 잘 써야지 이런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네, 월 결산을 11월 30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마무리 모임을 11월 26일 날 할 텐데 그때 한번 소감을 또 나눠보자고요. 한 달 동안, 3주 동안 어떤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네. 그 김경희 작가님의 적정한 삶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 엄청 반가웠잖아요. 우울하고 에너지가 없을 때 애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긍정적인 행동을 하나 해버리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만만한 놈. 하루 5분에서 10분 할 수 있는 작은 일. 굉장히 쉬운 일. 네, 쉬어야 한대요. 그 중에 가계부 쓰기, 일기 쓰기, 뭐 어떤 긍정 학원문 쓰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 엄청 반가웠잖아요. 가계부 쓰는 일이 엄청 뭐 힘들고 어렵고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 5분 시간 내서 네, 돈을 안 쓰면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아, 돈을 쓰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살아오셨군요, 송이님. 음. 돈을 쓰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 풀 수 있을까를 송이님 스스로 질문 던져주세요. 그 답을 찾으면 송이님은 성공하는 거예요.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되게 아이들 낳고, 아이 셋을 낳고, 정말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했냐면 남편 퇴근해서 들어오면요. 무조건 걸으러 나갔어요. 운동화 신고요. 운동화 끈을 질끈 딱 묶고 1시간 진짜 미친 듯이 걸었어요. 공원도 걷고요. 공원도 걷고 그냥 동네를 막 몇 바퀴씩 돌았어요. 몇 바퀴씩. 그리고 심지어는 약속이 있잖아요. 뭐 아이를 키우면서도 약속은 뭐 밖에서 일정이 잡히잖아요. 버스 그런 거 안 탔어요. 운동화 신고 유모차 밀고 걸어서 다녔어요. 버스 정류장 몇 개 되는 그 거리를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까지 걸었냐면요. 발톱에 멍이 들 정도로. 발톱이 엄청 아플 정도로 걸었어요. 그때는 진짜 살려고 걸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전 진짜 산후우울증 엄청 심각하게 겪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2층 1.5 계단에
4세대 빌라에 살았는데, 아, 저 창문을 열고 발 하나를 이렇게 딱 하면 어떤 기분일까? 막 그런 게 좀, 막, 아무튼 그런 감정이 수시 때때로 왔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갔다니까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쓰고 뭔가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나윤맘님. 점심 식사 후에 2, 30분 걷는 거. 맞아요. 송이님, 우리 같이 이거 합시다. 우리 11월, 우리 챌린지 방에서 우리 이거 해볼까요? 나윤맘님, 송이님. 같이 식후에 30분 걸으면서 꽃이나 나무나 이런 가을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거. 어때요? 요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 갑시다. 꽃을 보면서, 아, 나무를 보면서, 단풍잎을 보면서, 아, 그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게 명상이에요. 걷기 명상, 자연물 명상. 그거 하는 거 우리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1월에 돈을 안 써도 얼마나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지 아셨죠? 오, 좋아요. 그 풍경, 사진, 그리고 걷는 발모습. 좋습니다. 우리 그거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 상태를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잘 구별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를 수기로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계부를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숫자만 적는 게 아니고요. 그 소비를 하고 나서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만족스러움, 아쉬움을 체크한다라고 표현했지만,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느낌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가계부 여기 한 켠에다가 꼭 적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송이님. 송이님뿐만 아니고 우리 이 녹화본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장관님들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다가 힘든 순간이 와요. 힘들 때가 와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이브머니 챌린지 방에 털어놓으세요. 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나 고민이나 힘듦을 털어놓을 때 가벼워져요. 든든한 대나무 숲이 되어드릴 테니까 힘들고, 네, 지치고, 혹은 욕하고 싶고, 네,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세이브머니 챌린지를 계속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함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함께 하는 힘을 믿기 때문이에요. 혼자 제가 가계부를 주구장창 지금까지 계속 써올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저도 마음의 부침이 생기고 또 쓰기 싫은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저도 가계부 덮고 던져버리고 싶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11월 달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송이님?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윤머님 어떠셨어요? 매번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모임 함께 해주셔서 저한테는 든든한 한 사람이 나윤맘님이거든요. 저는 이제 강의하시는 동안 고정비 지출하고 아, 가계부 절반 이상 채웠어요, 지금. 아, 그래서 네, 지금 좋아요. 저 나름 뿌듯하고 이번 음, 달도 잘 시작할 수 있겠다. 네,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렴요. 미리 쓰고 시작하면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 이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스스로 내적 동기를 찾게 되거든요. 그쵸? 송이님, 뜻깊은 시간이었군요. 어떤 부분에서 좀 뜻이 깊었나요?
네. 저는, 아, 저는 오늘 좀 초심의 마음을 확인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그 산후 우울증 되게 심했다라고 하는 걸 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미친 여자 같은 시간이거든요. 누가 보면 미친년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다 봤다? 우리 남편이 다 봤다. 그래서 저희는 가계부를 함께 쓰는 부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힘들고 그 미친년 같은 그 시간 같이 견뎌오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부는 혼자 쓰는 게 아니다. 저절로 송이님이 자신을 돌아보고 20년 동안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 몰랐다. 돈을 많이 소비했는데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용기에 종이 한 장을 더 하자면, 하나를 더 더하자면, 이렇게 세이브머니 챌린지에 11월 달에 참여하고 하루에 3만 원 살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 남편과 아이에게 공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지금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아이와 남편이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세이머니 챌린지 35기 동료들이 같이 할 거고. 그래서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고, 좋을 땐 좋다고 말하고,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그래도 또 인증샷을 또 남겨야죠. 네, 깨워서 회의하지 마시고요. 일어나면 하세요. 깨워서 하면은, 네, 싸움밖에 안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 녹화본을 보실 장관님들도 이 셀프 포토를 꼭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짧은 시간 어떤 걸 생각하냐면, 네, 내가 나한테 주문을 거는 거. 11월 한 달 동안 또 잘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인증사진 찍어서, 네, 공표하세요. 블로그 하시는 분 블로그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에,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이머니 챌린지 35기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송이님, 그리고 경민님뿐만 아니고 장관님들도 하시면서 생기는 궁금함, 질문들 생기면 오픈 채팅방에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만큼 성장한다. 아셨죠? 네.